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주식시장 안팎으로 온통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 들려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저희들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와 더불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또 저희 사이다가 선정한 이슈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꼭 알아야 될 이슈여서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지식과 이슈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시사 토크사이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심층 토크 시간에도 할 이슈들과 주제들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것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남북 경협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용화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입니다. 예. 이제 첫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시점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선결 과정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경협이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이제 만약에 정상회담을 정말로 갖게 된다면 세 번째가 될 텐데 이전에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과 앞으로 이루어질 3차 정상회담과의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워낙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호재거리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도 더 큰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5일로 볼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6.15 공동선언 합의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도출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와 미흡 등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또 이제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2007년 14선언으로 이제 대표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 좀 한계였습니다. 근데 이번 3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물론 1, 2차와 상황도 많이 다르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북한도 현재 좀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 기반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봤을 때 기대되는 것이 남북 경협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시 재개를 하기 위해서 좀 어느 부분부터 실타래가 풀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대북 제재가 가장 큰 문제죠. 국제사회에 지금 대북 제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자체에 대북 제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될 때 남북 경협이 재개 혹은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기제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국민 공감대를 일단 좀 어느 정도 세팅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많이 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남북 경협 체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민 공감대는 그렇다 쳐도 어떤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어떤 힌트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남북 경협이 재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다시 한번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거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위험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대외 신인도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또 현재도 지금 대외 신인도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된다면은 한반도 물류 중심지의 기반이 조성되고 또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 체제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에 따른 군비 절감의 어떤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용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큰 그림에서 한번 예상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워낙 좀 안 좋은 소식들만 오다가 그래도 좀 호재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영 기자, 현재 주식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1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깜짝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다소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0.7% 오른 2428.81에 거래 중인데요. 장 시작 직후 0.5% 하락하면서 24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장 시작 1시간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 800억 원 동반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들은 2,300억 원을 순매수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과 정상 간 한라인 설치 등 기대 이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걸 감안하면 다소 차분한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제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1.54% 급등했던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사업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우 AL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재룡전기와 제형솔루텍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확실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북핵 리스크 완화 기대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4원 내린 1,068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등 미국발 우려로 지난달 1,09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1,06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반면 달러 선물지수와 엔화 선물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한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증권가에서 봤을 때 어제 특사단이 발표한 내용은 어쨌거나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증권가에서는 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기대 이상의 발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대북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요인인 대북 리스크 완화를 기대해볼 만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연고점을 8% 가까이 하회하고 있는 코스피가 이번 남북 해빙 무드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핵화를 두고 북한이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 그리고 그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다소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북한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추후 진행될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투자자들이 더 주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